always there to give you advice, help you find the wrong from the right. Even when you're not in their sight, you'll be alright. Just look at the big wide world we're living in. Yeah. 작품들 전반적으로 기획을 했던 주제는 일단 가장의 무게를 주제로 해서 모든 걸 기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의 무게 대표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출퇴근하는 가장의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방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화려하지 않는 거, 그리고 모든 게 다 헤어지고,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연출 자체가 또 씻지를 않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채취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게 그 가장의 삶이라고 그대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의 그 무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들의 그 삶의 무게를 그대로 반영해준 그 요소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자연석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의 무게를 연출하는 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가장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작품명이 뭐예요? 이거 똑같은 가장의 무게로? 네,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가장의 무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 가방을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방이기 전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가방이라는 주제로 해서 해석을 했던 거고, 사실 그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해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보고, 이 구찌의 브랜드를 보라는 것보다는 이 브랜드가 가지는 요소보다는 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제품을 표현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건 비어 있어요. 구멍이 없는 거죠. 채울 수 없는 거. 그러네. 예,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요소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가장의 고충을 봤을 때 채우지 못하는 그 마름, 그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욕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해야 되나. 채워도 채워도 계속 채워야 되는 뭐 그렇죠. 그런 거 이게 느낌. 말 그대로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있다란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입원이 많이 생겨도 사실 밑이 빠져 있는 건 채워지지 못하는 계속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발 하나가 없어요. 발 하나가 없으면 이제 이거는 그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라는 요소를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그 다리 역할을 또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수틀 하나도 이 지팡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거, 현실. 이거를 사람으로 얘기하면 보통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지팡이 하면 사실 어르신들, 노인들 상대로만 생각하는 용품이기도 있지만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장애인, 또 더 확장하면 비장애인들도
다치거나 환자 입장에서는 또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을 불구하고 모든 걸 기댈 수밖에 없는 이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이거는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하면은 이 지팡이는 사실 탄생하게 된 거는 저희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치매 노인과 그다음에 그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만들고자 해서 탄생된 제품인 거고, 그러나 알아서는 치매 노인이 다른 건 잃어버려도 지팡이만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들한테는 다 인식표가 있어요. 번호가. 그 전용 코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팡이에 각인을 시켜서 가지고 다니면 이제 그분이 치매 노인이다라는 게 알게 된 거고. 가장의 무게를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납장인데, 수납장이기 전에 마감이 검정색 마감과 외부에는 이렇게 타카핀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연출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전반적으로 이 흑색이라는 요소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속 탄다라고 하고 애탄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색깔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이 외부에 나와 있는 이 타카는 그 사람의 상처, 그동안 살아온 그 상처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외부에 이렇게 타카를 박았어도 이 수납의 그 기능은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이고 그 상처가 있어도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수용을 해야 된다.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의 딜레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시계는 좀 똑같아요. 이것도 뭐 가장의 무게를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이 소재가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고재가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가 폐가로 해서 철거되고 그 잔재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텐마루를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든 거고, 그 시계에 이제 하나의 오브제 나비를 연출을 하고, 또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면 명주실이라는 거 이것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서 나름 질기고 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그림의 해석이 달라진다. 구도는 전반적으로 다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 빛의 핀트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이유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그림이 달라 보이는 역할을 하게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여지는 것, 나마저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의 하나로 전부를 다 해석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작품을 표현해주는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액자의 거울이에요. 그냥 쉽게 해석을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액자 틀처럼 보여 있는 거는 사실 관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관.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이 흙과 백이라는 거는 이제 흙의 흙, 막 묻혀있는, 내 모습이 묻혀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대신에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지옥과 천당을 또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근데 내가 묻혀있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안에 보여지는 거울에 내 얼굴만 보이는 거고, 이 신체는 이 흙에 묻혀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을 때 그 수많은 고통고 좀 참아내는 그거의 아픔을 죽음까지도 다다르지만 그래도 살아 있음이 그게
낫다. 이제 그거는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말자라는 전제의 그 메시지 전달의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들의 무게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공간인데, 제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전시 기획을 사실 공간, 그다음에 위로, 그다음에 여기 기억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걸 만들어 온 건데, 지금의 이 보여지는 것은 이제 위로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재로 인해서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나무가 거울이라는 요소로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의 나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제품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고. 자, 이 액자들은 뭔가요? 네, 이 전반적인 액자의 사진들은 여기 광명시 소화 2동에 있는 지금 현재 다 도시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없어진 마을이고요. 설월리 마을이라는 그 마을을 가지고 고향이라는 주제로 해서 촬영된 그 사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촬영한 거예요? 지금 지금 사진은 사실 3년 전에 촬영이 된 거고, 지금 여기 구름산 지구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다 지금 현재는 다 허허벌판으로 됐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 철거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을 알고 그 고향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의 기록물로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된 그 요소다라고. 대신에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고향이라는 건데 갈 수 없는, 이제 없어져 버린 그 고향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록 사진으로 연출이 된 사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칼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이 마을은 70년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은 그때 당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 마을은 도시개발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70년대의 그 모습으로 잠겨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 밖으로 나온 거는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거에 대한 기록사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설월리 마을을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에 가면 특색인데, 여기 길이 Y자 길에 딱 모퉁이에 있는 집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시골에 보면은 전방이 나가잖아요. 요즘에 조그마한 그런 가게 그런 건데,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설월리의 대표적인 그냥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대로 기록에 남긴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네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집중으로 봤던 거는 이 친구는 사실 현재 친구의 모습은 현재고, 근데 이제 이 현재가 과거의 모습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모습은 사실 이 친구, 이 현재는 이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 과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거는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덜너덜하게 연출한 거는 우리가 속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들춰볼 수 있게, 속을 이렇게 들춰볼 수 있게, 속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그 사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품명을 지었을 때는 과거가 현재를 품었고 또 현재가 과거를 품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없어진 구간인데, 그때 당시 아주 작은 집의 창문이에요, 창문. 근데 창문이라는 거는 이런 시골집에 창문 요소는 사실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저기 집에는 창문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담아낸 거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담아냈던 부분은 이런 돌의 마감을 연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담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골목 풍경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둔 거. 지금 제가 하는 직업으로 잠깐 얘기를 절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목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공방 이름이 뭔가요? 목공방은 이제 제 이름으로 딴 이름인데 아. 제 이름이 이자, 형자, 호자예요. 네. 그거를 숫자로 205 디자인이라는 상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방의 옥길동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직업이 있어요. 사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모작이고 제가 했던 직업은 한 20년 동안 인테리어에 종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작은 그 현장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적 큰 프로젝트건으로 해서 움직였던 그런 현장 소장으로 있다가 지금의 이제 공방 운영하게 이제 이모작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작품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70의 용품들은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산모작이 되는 거예요. 산모작이라고 해서 이제 목공방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사실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공방으로 보면 그냥 공방에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전반적인 전시 내용을 보면 이제 작가 데뷔전으로 해서 준비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 산모작은 이 570회로 인해서 산모작 작가 말고 570의 작가 쪽으로 지금 전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작품들이 다 이루어진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마감은 지금 같이 이런 약간의 그 토기 모양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연출을 하는 그 기법을 선택한 거고, 오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오칠 하면은 약간 그 반질반질한 거고 그런 느낌의 오칠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칠이라는 거를 그 마감으로만 끝낸 마감이다라고 생각, 아주 기본적인 마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오칠은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그 한 가지 색이 나올 수가 없게끔 연출이 되는데, 이제 오칠을 하고 고율로 이거 열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 색감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도자기를 구우면은 가마에서 장작으로 떼서 거기 열로 그 가마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작품이 들어가서 불 떼고 나오면 거기는 가마에 들어가면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완성된 모습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해석했던 거는, 오칠을 해서 열 처리를 하면 이 색감이 한 톤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느낌을 살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거는 이제 트레이인데, 도자기에서 이제 기본 모티브가 나온 거고, 말 보시다시피 도자기 항아리, 네. 항아리에서 그 형태를 그대로 따온 그런 트레이 역할을 하는 그런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거네. 네, 호리병. 호리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레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나무 합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용도는 도시락처럼, 도시락같이 네네, 이런 나무 도시락처럼 연출이 된 것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형태는 이형적인 거지만 내부 사용은 도시락처럼 쓸 수 있는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능은, 우리가 합은 어떤 물건을 담는 그 요소로 쓰고 있지만은, 용도는 사실 도시락도 쓸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액세서리 함으로도 쓸 수 있는 그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트레이, 이거는 트레이인데, 트레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음식을 운반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트레이고 네.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줬던 부분은 이 바닥. 이 바닥을 보면은 만들 때 형성되는 이 원형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파낼 때 쓰이는 그 요소인데 이거의 흠집을 그대로 살려서 나름 이 패턴화 시켜가지고 그러네요. 만든 거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꿰맨 것 같은 현장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 제작을 하면서 열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천연 목재다 보니 이게 크랙이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도 꿰매서 쓰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그것도 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일반적인 접시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네. 보시다시피 그냥 원형에 이렇게 깎이는 현상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마나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종이를 접어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그런 느낌의 기법을 또 연출한 게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예쁜데요? 하면 우리가 아는 그냥 오칠 도마예요. 오칠 도마. 이렇게.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목공 수업을 하면서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요즘에 탄소 중립 ESG 경영해서 그 중에 일환으로 해서 플라스틱 조리도구 줄이기 그 일환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우리가 나무 도마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마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이제 오칠을 한 도마고 건강 도마로 많이 불려주고 있어요. 이제 그 이론이 뭐냐면 일반적인 오칠 도마라고 하면은 사실 고가로 거래되긴 하지만 집에 사실 이제 환자분들 약간의 좀 건강상의 시간을 두고 그 치료를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제 바뀌는 품목 중에 이 조리도구가 먼저 바뀌어요. 먼저 도마, 그 다음에 그릇, 그 다음에 수저, 젓가락이 다 오칠 형태의 그런 마감으로 된 제품들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볍고 좋네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오칠이라는 성분 자체가 항균 작용이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뚜껑으로도 쓸 쓰고. 수 있고 이게 그냥 뭐 담을 수도 있네. 네네네 이렇게 같이 뚜껑으로 그 용도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이거 창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붙은 건 네, 아니 이거는 다 한모.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나무로 된 도시락을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나무를 테두리 부분을 밴딩해서 네. 붙여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음새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통에 이 나무를 그대로 속만 훑어내. 속만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뚜껑도 이런 것처럼 표면에 이렇게 우둘투둘한 거는 이제 카빙으로 이렇게 연출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무늬가 되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 나무를 자를 때 톱으로 잘린 톱 자국 그 자국을 그대로 연출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네. 이거 보시면 이게 매끈하게 마감을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 맛으로 그대로 연출이 된 거죠.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도 다 트레이 쪽인데 네. 네, 이건 제가 이제 좀 방법을 탄화 기법을 좀 써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 좀 블랙우드죠. 네. 보시면은 다 블랙우드라고 보면 될 그러네요, 것 여기도. 같아요. 네, 잠깐만요. 다 블랙우드고 또 이거는 특징이 또 하나는 탄화를 하면서 나오는 이 나뭇결을 그대로 탄화를 살려. 뜨는 거는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운 거. 이게 쉽게 말하면 나무로 이 형태를 다 깎아내고 토치로 다 구워버리는 거예요. 토치로. 그다음에- 안에까지 다 구워지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다 그래 부서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하고 브러쉬로 다 긁어내면은 긁어내고. 이렇게 결이 그대로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얘는 그 더 많이 탄화된 거 같네. 탄한 것보단 이거는 벌레 먹은 거. 벌레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대로 원래 먹은 거가. 예, 벌레 먹은 거를 그대로 살린 거죠. 벌레 어떻게 보면 먹은 거. 이거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더 다듬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거 다 짜고 있는 거는 다 벌레 먹은 그래요. 자국이에요. 이게 트레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칠 수저.
네.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네. 이거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 붙였네.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한 명이 벌써 탄생이 됐다는 아, 아, 그게. 이미 주인이 있는 모습. 아, 네네. 네네.